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로와 EWY는 마이너스고요. 야간 선물은 플러스입니다. 조금 더 야간 선물이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좀 출발은 상승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이고요. 특히 뉴욕 증시는 나흘 만에 좀 반등을 주말 사이에 이뤄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께서 함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사흘 동안에 좀 주춤거렸던 뉴욕 증시가 나흘 만에 반등이 반가웠는데요. 9월도 벌써 저물어가고 있네요. 그렇죠. 약세장이라고 염려됐던 9월의 이제 마지막 참 괜찮은데 10월은 어떨까도 궁금합니다. 뉴욕 네. 증시부터 체크를 해주실까요? 10월 하기 전에 9월이 아직 안 끝났죠.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났으니까 아직 몰라요. 일단 미국이 나흘간 하다가 어저께 오른 거는 그나마 PC가 예상에 부합하고 물가. 그렇죠. 그다음에 소비라든지 인컴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그 전에 내려간 거에 반등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나마 뭐 미국은 그래도 변수가 좁혀졌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9월 며칠 사이 나흘 사이에 거기는 닷새죠. 닷새 사이에 큰 변동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 제가 봤을 땐 지금 이 정도 주가면은, 현재의 여러 가지 변수를 반영했을 때는 그냥 적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가만히 있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이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S&P 500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지는 게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S&P 500을 10년물 국채 수익률 4.12 정도로 기준으로 하면은, 올해 이익과 내년도 이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이익을 땡기기 전이라면 지금 주가가 적당하고요. 그게 한 6,700이고 내년도 이익이 보통 한 10% 전후로 상승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죠. 그러면 보통 7천 정도 부르는 것이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간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는 네. AI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이 있고 관세로 인해서 나쁜 영향이 올 하반 4, 4분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4, 4분기까지 나쁜 영향이 눈에 드러나지는 않을 수 있다. 요 정도까지가 반영되면은 6,700 올라온 거가 긍정적이고 7,000을 벌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4분기 들어가서 실적에 대해서 그 관세 영향이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언제든지 6,500 이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6,500을 언제든지 갈 수 있고 7,000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가온다는 이런 걸 중립적으로 본다면은 현재 주가 수준 그 수준 우리가 포워드 12개월로는 22.8배, 7배 얘기하고 올해 내년도 평균을 하면은 20한 4배 정도, 5배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뉴욕 증시는 국내 증시보다는 이번 주에 예측 불확실성, 변동성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 증시는 이제 역대급으로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거기다 환율이 오르고 또 관세 협상 리스크도 또 떠안아야 할 이번 주의 불확실성입니다. 국내 좀 체크를 해주세요. 네, 국내 변수는 하나가 추가되는 게 환율이죠. 1410까지 올라가는 거. 사실은 뭐 타당성에서도 그렇고 한 일주일 열흘 전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금요일 날 발현이 된 거거든요. 안 좋은 방향으로. 물론 주말 사이에 그 여전히 우리가 관세 협상이다, 또 환율 협상? 이상한데 환율 조작국의 지정에 대한 어떤 그 교감, 우리가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협상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우리도 또 미국이 반등을 했으니까 우리가 금요일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건 오늘에 대한 시작 포인트고요. 이번 주의 변수는 환율 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느냐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도 지금 에이펙 미팅, 한 달 뒤에 미팅을 앞두고서 뭔가 타결을 본다는 게 큰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큰 영어로 쓰면 죄송한데 어떤 큰 타겟책이 브레이크스루가 나올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환율을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환율이 1,400 넘은 적이 크게 한 두 번 있었는데 작년 12월 초에 계엄 직후에 1,470까지 갔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4월 달에 그 관세 이슈가 있을 때 1,480까지 갔었어요. 거기에 대비했을 때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는요, 달러가 강세였습니다. 달러 지수가 110, 107,
뭐 이렇게 됐었을 때 103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이 달러가 98이기 때문에 우리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가 두드러진 거는 맞지요. 이 정상화 되려면 최소한 1350 이하로 돼야 되는데 전상화 되는데 여부에 있어서 중요한 게 우리나라 자체의 리스크라기보다는 이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그 문제가 3,500억 달러 이거에 대한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저기 환율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본다면은 환율은 네. 그러한 걱정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이 더 일파만파 된다면 이거는 뭐 1,400 후반 다시 1,480 가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이제 협상이 잘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치솟지는 않고 이렇게 관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내려갔을 때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고 네. 또는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약간 긴 연휴도 네.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저하는 그런 것이 충돌하는 분위기가 오늘 내일 사이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핵심 포인트는 환율이 될 것 같습니다. 1,400원 후반대까지 갈 가능성도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를 해줬고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의 또 매도 이쪽으로 우리 증시에 좀 부담이 되겠네요. 우리 증시를 아주 단기간에 가파르게 오르게 할 수 있었던 업종 원동력은 반도체였습니다. 이번 주는 어떨까요? 특히 이제 관세 압박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주말 사이에 이런 뉴스가 나왔죠. 전자기기 내 반도체 개수 기준으로 관세 부과 검토. 그리고 이제 전동 칫솔부터 노트북까지 그 반도체 안에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관세가 더 부담 가중이 된다는 겁니다. 반도체 투톱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의 좀 전략들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근데 요거보다는 그 반도체를 미국에서 수입해서 쓰는 반도체 수입량과 미국에 생산하는 반도체 생산량하고 1대1로 맞추는 거를 검토한다는 그런 뉴스가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이지는 않죠.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미국이 소비하는 것 물량보다도 거의 9배, 10배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물리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만은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한다는 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계속 신경이 쓰이면은 마이크론이나 미국의 빅테크하고 주가가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똑같이 가거나 우리가 더 아웃퍼폼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저해를 당할 소지가 있고요. 그게 물론 주가에는 금요일날 많이 반영이 돼서 오늘은 반등 시작할 수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계속 와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3분기 실적에 대한 3분기 실적이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한껏 올라온 것은 그나마 그 낙폭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제 또 막아주는 그런 또 하반 경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충돌하는 시점이 되리라 보고요. 네.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를 기준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50만 원도 40만 원도 가고 50만 원도 가고 11만 원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밸류에이션을 보면요. 내년에 P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기 영업이익 이번 분기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분기 이익이 한 13조냐 15조냐가 흐름을 바뀔 것 같아요. 13조라면은 지금보다 업사이드는 약 10% 이내일 것이고요. 만약에 15조 정도가 돼가지고 내후년까지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밸류에이션 상으로 현재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11만 원, 46만 원이 아주 부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 분기점이 아마도 이번 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내년에 대한 전망이 그려질 텐데 그 시점이 언제냐? 10월 말이에요. 네. 10월 말까지 한 달이 있기 때문에 저거를 완전히 100% 믿고 베팅하느냐? 현재 주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밍 전략 세워볼까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좀 긴장하고 있는 이번 주, 그 추석절에 팔아야 되나,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위험을 피해야 되나, 아니면 또 지금이 저가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까. 그 안에서 좀 옥석을 가려주신다고요. 종목도 직접 말씀해 주실 거고요. 네,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 시가총액의 25%니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연휴를 앞두고 긴 거에 대한 숨고르기 영향이 있다 그러면은 없는 분이야 주가가 많이 빠지면 접근할 수도 있는 영역이 될 수도 있는데 갖고 계신 분이 공격적으로 더 내가 80을 갖고 있는데 20을 더 해가지고 먹겠다 이런 욕심을 지금 부릴 필요가 있느냐는 건 잘 모르겠어요. 네. 개별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개별적으로 여기 말씀드리는 건 오늘 사라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나올 때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러 군데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 하는 시점이 첫 번째 시점이 아니에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만 흐름상 그 다음에 이익의 전망상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화장품에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ODM 업체, 작은 업체입니다. 그런 거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백화점은 좀 이름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실적이 반영되는 데다가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일본 같은 경우에요. 일본의 백화점이 지난 2년 사이에 2배 넘게 올랐습니다.
뭐 때문에 올랐는지 아십니까? 백화점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5~6%였는데 이것이 한 15% 정도로 올라오면서 주가가 두세 배 오른 거거든요. 우리가 뭐 캐대언이다 뭐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온다 만다 하는데 그건 당연히 올리브영이나 이런 좋겠죠. 근데 그거는 삼척동자도 아는 스토리고 백화점의 그 임팩트가 일본과 같은 패턴이 반영된다면 레이팅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백화점에서의 외국인의 기여, 뭐 더현대라든지 이런 쪽은 외국인이 벌써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포인트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3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으니까 최근에 주가가 오른 건데 눌림목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공부하시고 접근하는 거는 현대백화점이나 코스메카코리아는 이런 판국에서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중국인 이제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작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뭐 엔터, 화장품 일부 종목들 좀 관심 큰데 두 종목을 직접 꼽아주셨어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와 현대백화점. 아마 매수 그 기회 삼고 계신 분들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번 주에 좀 주요하게 봐야 되는 이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요하게 보는 건 그게 환율이 가장 중요하고 개별 뉴스로 움직일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그 주말에 나왔던 뭐 그런 거 이슈가 좀 우린 대한민국에서는 좀 빨리 해결돼야 되는 게 주식보다 중요할 것 같고 미국 주식의 입장에서는 뭐 뻔한 겁니다. 10월 첫 번째 들어갈 때 각종 데이터가 나오는데 고용 데이터가 나오고요. 10월 2일 날 3일 날 나오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 비농업 취업자 수가 지난달에 22,000명인가 그랬는데 이번에 나오는 9월 데이터는 약 4~5만 명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아직 모르는 것이 미국의 그 연방 예산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지금 셧다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내일 사이에 흐름을 보시면은 10월 1일 날 셧다운이 되고 넘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오늘 뉴스가 나올 것 같고 네. 실질적으로는 주간 실업수당이 나오는 10월 2일인데 우리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한번 이번 주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닉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께서 함께 해주셨고요. 저희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